안녕하십니까. 둔산 Q&A 공부방 통화사입니다. 지금 제가 하려는 방법은 편법이니까 편법인데 필요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공부를 하는 방법이 너무 일상적인 방법으로 하는데 급격하게 성적을 향상시키고 싶은 학생들한테 이렇게도 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수학 문제를 보면 이게 답이 몇이라고 했죠? 3. 곰팡 나와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근데 이걸 푸는 사람은 바보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딱 봤을 때, 자, 2번 답은 뭐죠? 5. 이렇게 곰방 딱 나오면 안 푸는 겁니다. 안 쓰는 거고. 그러니까 쓰라고 했더니 꼬박꼬박 다 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시간이 문제입니다. 시간. 그러니까 작은 시간 안에 최대한의 많은 걸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뭘 공부해야 되느냐? 그러면 닥치고 문제 풀면 되잖아요. 당연히 됩니다. 그런데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를 쓸 때 어떤 문제를 풀지 고르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 문제집을 쭉 보고 내가 안 풀어도 되든 암산으로 풀리는 건 촉촉촉촉 지워나가야 됩니다. 문제집 풀 때.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안 풀어도 되면 X표를 이렇게 딱 쳐놓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는 안 푸는 것이죠. 네, 두 번째. 자, 보시죠. 3번 보세요. 3번. 답이 뭐죠? 16이요. 이게 곰방 나왔네요. 이거 제곱 보고 하면. 안 풀어도 되네요. 근데 상해는 이거 알아요? 모르죠. 모릅니다. 그러면, 이거 뭐 때문에 모를까요? 안 배워서 모르거든요? 네. 그런데, 그러면, 나중에 이게 뭐 때문에,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른다. 그러면, 이거 자체는 외웠나요? 아니요, 뭐요? 자, 문제를 암기하세요. 아. 문제를 암기하면, 자, 내가 이거 못 풀었어요. 그럼 문제를 암기하면 뭐가 좋냐? 나중에 해설만 보면 됩니다. 근데 문제를 암기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 보고 해설 보고 왔다 갔다 하다가 보면, 결국은 나중에 공부를 하면 이 문제를 외워야 되거든요. 이런 형태로.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거 못 풀겠다. 그러면 문제 보고 암기해야 되고, 요것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뭐죠? 자, 이게 독립이다.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렇게 교집합이고, 세 번째는 A 교집합 B가 아닌 집합 세 번째고, 네 번째는 B를 보는 거고, PB를. 다섯 번째는 이렇게 6건이다. 이렇게 5가지 요건이 있어요. 그래서 조건을 번호를 쓰세요. 그래서 조건을 다 한 번으로라도 하나도 필요 없는 건 안 나오니까 이걸 다 없애줘야 됩니다. 나중에. 다 활용했나 확인을 해야 되고. 자, 다음번에 이거 보세요. 5번. 이거는 뭐만 알면 돼요? 역함수 개념만 알면 돼요. G3에서 집어넣고, 그죠? 3에서 집어넣어서 G3 구하고 F 하면 금방 나옵니다. 그러면 이런 건 안 풀어도 되는데, 자, 6번 보면 어떻게 차이 나죠? 이게 이렇게 되니까 A1, A2, A3 이렇게 해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이거죠. 네. 이게 쉽게 하는 건 뭘까요? 임의로 수요를 만들어. 임의로 숫자를 넣어서 하면 됩니다. 지금 말처럼. 그런 것처럼 이 6번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임의로 수열을 만들어서 숫자를 넣어서 삽게 풀었어요. 그러면 나는 이게 A 방법이 아니라 A 방법으로 풀었을 때 그럼 끝나는 거 아니고 이 정통으로 푸는 거하고 이거랑 두 개를 비교해서 같이 써놔야 돼요. 자, 그러니까 따로 노트로 해설지에 있는 풀이와 내 풀이가 다를 때는 항상 이 두 개를 써놓아서 이거만 모아갖고 출판하면 팔립니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이렇게 내가 푸는 방법과 이게 다른 방법을 풀으면 이걸 문제를 조금 변형만 시킬 수 있죠. 나중에 공부를 하면. 네. 그럼 저작권을 벗어나면서, 자, 출판사 풀이하고 정통 풀이랑 이게 변칙 풀이랑 풀이과 요 차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어떤 학생이 써놨다고 쳐봐요. 팔립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러니까 이거 따로 쓰는 노트 권합니다. 그렇죠? 자, 문제를 보면서 계속 무슨 얘기하는 거야? 수학을 접근하고 푸는 방법만 지금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죠? 자, 이거는 어떤 문제죠? 이게 꺾이는 점에다 이 글을 넣었을 때,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가 있으니까 좌극한, 우극한 단어는 문제죠. 네. 근데 그걸 볼 수 있느냐는 문제죠. 네. 자, 그러면 그거를 했을 때 이 값을 구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단련이 되면 순식간에 푸는데, 처음 보는 경우에는 뭐라고요?
공통점 차이점이라고 쳐놔야 돼요. 이거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다. 이거는 플러스 1인데 이거는 마이너스 1이다. 이 뒤에 마이너스가 있다. 이해됐나요? 네. 자, 그렇게 해서 이 문제 자체를 기억을 이거 외웠나요? 이렇게 외워져야 되고 이렇게 됐을 때 그러니까 차이 나오는 거 이렇게 문제점 끊어지는 거 요거 1개, 2개, 3개, 4개만 구분하면 다 되죠? 네. 그럼 통째로 외워졌죠? 그런 다음에 문제를 나중에 해설을 읽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2초나 3초 그렇죠? 보통은 3초인데 3초에서 5초 정도를 봤는데 이걸 못 풀면 내가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세모를 쳐놓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3초나 5초를 봤을 때 이 풀이법이 탁탁탁탁 머릿속에 도식화가 안 되면 모르는 겁니다. 그러면 모르는데 이거를 뭘 보면 뭘 공부하면 이걸 나중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이 좌극한 우극한에서 꺾은 점에서 함수에서 집어넣었을 때 어떻게 함수값을 정하는지 그 부분을 책자에서 찾아봐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기본서라는 게 있잖아요. 기본서, 정석이든 바이블이든 아니면 이 기본서에서 어느 부분을 찾아볼까를 간단하게 써놓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서를 다 그걸 찾아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걸 공부를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자 이거를 봤는데 기본서를 찾아봤는데도 못 풀겠어요. 그럼 답을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왜? 90점 이상 아이들은 90점, 수학 90점 넘지 않는 아이들은 1등급 안 되는 답 자체를 안 보면 진도를 못 나가요. 그러니까 뭐 끝까지 풀어라 이런 애들은 90점만 해당되는 겁니다. 능력 없는 사람은 답 보고 뭐 한다고요? 답 보고 외운 다음에 다시 푸는 거예요. 순서가 뭐라고요? 모르는 문제는 답 보고 외운 다음에 다시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답을 봤는데 이걸 답을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길어서 계산 과정이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위에다가 이거 본 다음에 이거만 알면 난 풀 수 있어 라고 해설 보고 첫 번째 힌트를 씁니다. 두 번째 그래도 못 풀었어요. 두 번째 못 풀었어. 두 번째는 또 답 써본 다음에 다 써본 다음에 다시 또 못 풀었으면 이거를 자세히 얘기했어요. 이거 다음에 이거를 알아야 돼. 이렇게 힌트. 자, 세 번째를 못 풀었어. 그러면 이거 해서 여기다가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설을 씁니다. 세 줄이나 네 줄로. 그 다음에는 한 장짜리로 쓰는 겁니다. 자, 이게 뭐 하는 방법이에요? 오답 노트 정리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간단한, 두 번째는 뭐라고요? 과정. 세 번째는 뭐냐고? 설명까지. 네 번째는 노트로. 자, 왜 그러냐면 문제를 풀 때마다 오답 노트를 한 장씩 이렇게 문제 쓰고 답 쓰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러면 내가 6등급이면 수학 공부 못합니다. 왜? 오답 정리 쓰다가 판 다 가요. 그러니까 이걸 정리해야 돼요. 그럼 지금 내가 왜 이것 때문에 해주냐? 자, 오답 정리를 정리한 다음에 뭐 하라고? 그거를 노트화 시켜갖고, 자, 보통은 이렇게만 있죠. 간단한 공식만 딱 가르쳐주고, 자, 공식 간단하게 걷는 법 가르쳐준 다음에 5m를 3초에, 100m를 3초에 뛰어보라고 시험 문제를 내주죠. 그러면 이 아주 어려운 문제 사이에 기본 개념들이 숨어 있어요. 그럼 이게 손바닥이라면 이렇게 손가락이 있는데, 맞죠? 네. 이 손가락이 또 퍼져갖고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실이 나와 있죠? 이해되죠? 네. 그러면 요거를 써서 정리하라는 거예요. 요거를 써서. 중간 과정을 정리를 해서 이걸 최대한 많이 뽑아내요. 이걸 1000개를, 자, 한 달 동안 이거를 1000개나 2000개를 내가 뽑았다고 쳐요. 그걸 달달달달 외운 다음에 풀면 뭐라고요? 이게 부드럽게 넘어갑니다. 이해됐나요? 네. 그래서 이 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뭐 독학재수를 시작하기 전에, 자, 요거는 알아요. 손바닥은 본인이. 손가락도 몇 마디는 알아요. 네. 그러면 요 손에서 뽑아내는 이 실가지들을 전부 다 하나씩 해갖고 실타래를 만들어 볼 거예요, 본인이. 네. 그래서 노트를 만들 거라고요. 이해됐나요? 네. 자, 다시 보시면. 자, 점점 뒤로 가니까, 점점 이제 못 살겠어요.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는 뭐만 알면, 뭐가 핵심 개념일 것 같아요? 명제? 자, 명제는 당연한 거고요. 지금 고1이니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게
뭘 절대값. 절대값. 절대값으로 범위, 이 두 개의 뭐라고요? 범위를 그릴 수 있는가의 문제죠. 그러면 함수를 그려서 범위를 알 수 있는가? 범위. 라는 문제겠죠? 네. 그럼 이걸 그릴 수 있으면 쉽게 접근하는데, 자신있게. 네. 이걸 못 그릴 때는 굉장히 애매하게 시작이 될 거고, 또 이게 x제곱하고 a제곱이니까 이게 원처럼 나올 것 같은데, 그쵸? 네. 이 a의 변화에 따라서 요게 포함되고 안 포함되고 라는 게 드러나겠구나 라는, 그래서 미수에 대해서 나오겠죠. 네. 자, 다음에 이거는 뭐에 대해서 나오는 걸까요? 미적. 그럼 1하고 x면 요 t, ft, dt라는 거를 x의 함수로 바꾸었을 때 요거의 문제. 네. 그랬을 때 이 상수항 fa, 개수의 상수의 관계에 대해서 문제 내겠죠. 그러면 어딘가에 뭐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모르겠으면 뭘 찾아야 돼요? 이렇게 ft, t로 치환된 함수, 그 변수 t를 x의 함수로 바꾸는 것을 찾아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자, 이런 것처럼 실제로 기본서에는 큰 개념을 설명하지만 실제 문제에서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뭐예요? 자잘한 중간 개념들이에요. 그 자잘한 중간 개념들을 문제에서, 책에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30권을 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수학 공부를 시작한다고 치면, 네. 그러면 90점 넘어서부터 출발합니다. 이해됐나요? 네. 네. 그거를 독수하듯이 해야 되는데, 지금 맘먹고 재수를 처음 시작하는데 본인이 예를 들어서 3등급인데 재수를 처음 시작하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여태까지 본 책들에서 이걸 다 뽑아갖고 출발을 하면, 암기하고 출발하면 그 보았던 것은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데, 아니 그걸 처음부터 다시 풀면 뭘 모르는지, 자기가 뭘 모르는지 자체를 모르고 계속 그거 찾는 과정만 너무 오랜 시간을 보낸다. 이해됐어요? 네. 이거 왜 시키는지? 네. 자, 이런 거는 뭐가 문제가 될까요? 이렇게 보면 90명의 학생 중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A대학 탐방을 희망할 때 이 학생이 3반 여학생일 확률은, 그러면 요런 거를 문제 풀 때 한 개씩 해놔야죠. 네. 그러면 A대학 탐방한 희망 학생에 대한 거, 그게 90 전체에서 몇 프로인지, 그게 3만 학생일 전체에서 확률. 그래서 그걸 더하든지 곱하든지 이렇게 해나가니까, 그죠? 네. 그거를 해야 되는, 그러면 부분분의 전체, 확률이니까 부분분의 전체를 만들어가는 방법. 그죠? 그런 다음에 학생일 때, 이 조건이 있었을 때 이럴 확률, 조건부 확률로 풀어야 되겠죠? 자, 다음 거, 이거는 뭘까요? 자, 8명의 요리 동아리 회원 중에서 참가할 5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을 때, 그것도 조건이고, A, 그래서 또는 B가 뽑힐 확률은 이렇게. 근데 A, B를 포함한 8명이에요. 그러면 포함하니까 당연히 A, B는 당연히 되고 나머지 6명의 관계. 그러니까 2 플러스 6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야죠. 네. 근데 요리 동아리 회원 중 8명에 포함한 8명의 요리, 이게 전체죠. 요리 박마에 참가할 5명의 회원을 임의로 뽑는데, 5명을 8명 중에 5명을 뽑는 방법인데, 근데 A 또는 B가 뽑힐 확률이네요. 그럼 이것도 또 나눠야 되네요. 네. 자, 그러면 이런 것처럼 확률 통계 문제를, 이걸 딱 봤는데 난 고1이야, 난 못 풀겠다. 그러면 확률 통계 문제에 대한 패턴을 쭉 써놓으면 이걸 확률 통계 문제는 똑같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을 얼마나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느냐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나와서 확률 통계 문제를 뽑아서 틀렸다. 그럼 틀린 것만 어떻게 간단히 뽑느냐는 거예요. 이거를 오답 노트를 쓰라고 할 때 다 쓰더라고요. 이거를. 이 문제도 요약해서 쓰고 본인이 알 수만 있으면 되거든요. 네. 요약해서 쓰는 방법을 계속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2번 보시면, 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요 1차적으로 무조건 이건 뭘 그려야 돼요? 식을 그려주고, 그게 수직선이 움직이는 P점을 항상 이렇게 움직여요. 네. 그러면 시각 T에 대한 시각 T, X축이 T겠죠? 네.
그러니까 이게 t고 그 다음에 vt가 결과로 나오고 y축이 되겠고 그래서 a점 t가 a라면 가속도가 0이다. 그러면 요게 마이너스기 때문에 가속도가 0인 지점도 찾아낼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이걸 2차 함수를 어떻게 흐르냐의 문제였죠. 간단하게. 자,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런 거를 읽어내면서 문제를 읽는 그러니까 수학을 독해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첫 번째예요. 고등학교 풀어놓는 능력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간단한 개념들을 다 가르쳤는데 이 개념들을 가지고 순식간에 이 개념들을 뽑아내서 여기에 필요한 내용에 적용한다는 게 독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도 뭐의 학문이에요? 첫 번째는 독해예요. 독해를 한 다음에 그 독해를 한 것들을 어떤 순서로 풀어야 되는지 설계를 해야 돼요. 이제 문제를 설계를 한 과정이 독해가 안 되면 처음에 못 풀고 또 이 설계를 잘못하면 틀리고 이 설계한 다음에는 계산만 하면 되고 계산한 다음에 정말 공부할 때는 검사하는 과정도 연구를 해야 돼요. 이런 문제는 어떻게 뭐를 어디에다 대입하든 뭐를 보아서 검사할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보는 거 과정까지 돼야 한 문제를 풀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다음 걸 보시면 등차 수열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건 뭐에 어떤 개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문제를 보자마자 요 가로 쳐놓은 거 AN에다 가로 쳐놓은 요게 무엇이냐 요 의미를 처음으로 기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등수학에서는 그 공식집에 나오지 않는 자잘한 기호들 중간 개념들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네. 그러니까 이 기호의 의미 모르죠? 들어본 적이 없죠? 수열 공부 아직 안 했죠? 네? 수열 아직 안 했죠? 네, 아직 안 했죠. 그래서 요 기호는 AN이라는 이 집단이라는 거예요. 수열의 집단. 그래서 N항이 돼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럼 이걸 보고 유리화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호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유리화를 알아야 되고 또 그 다음에 요거 리미트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이런 형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의 그 해결 방식을 자체를 알아야 돼요. 자, 그럼 이 세 개가 끼었을 때 이걸 풀 수 있거든요. 그럼 하나라도 걸리면 요걸 모르면 접근 못해서 나중에 실수하고 유리화를 할 수 없으면 실수하고 이 유리화를 했을 때 이 나온 방식 그럼 이게 n으로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요것도 n의 형태로 이 두 개의 관계를 가지고 n의 형태로 만들어줘야죠. n의 형태로 만들어서 식이 나왔을 때 해결하는 방식까지 알아야 된다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방식이 이거를 보고 머릿속에 떠오르냐 안 떠오르냐의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세 개의 이 문제를 보고 이렇게 세 개의 방식을 떠오르는 다음에 뒤에 해설을 쫙 읽었더니 내가 생각한 대로 풀었다. 그럼 그런데 이 세 개의 방식 말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방식이 하나 있었다. 그럼 나는 이거를 풀었어도 틀렸을 거라고 몰랐다는. 그럼 이걸 정리해. 이해됐어요? 네. 자, 다음 거. 자, 이렇게 문제면 이렇게 문제 넣으면 되게 이런 식으로 이게 끼고 이게 평행이동 해가지고 나오겠구나. 그래서 점근선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런데 요 직선까지 같이 쳐줘야 되겠구나. 그러면 교점이 발생을 하겠구나. 그러면 요 식과 요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죠? 그러면 요거하고 여기다가 이게 곱해지면 이 분수로 있으니까 제곱 요거 분수를 양쪽에 곱해주면 2차 함수처럼 나오고 넘기면 교점이 2차 함수에 이렇게 교점처럼 나오겠구나. 이해됐나요? 네. 이걸 생각을 하고 풀기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은데 4점짜리 결국은 그러면 요거를 그려주고 요거를 그려줘야 되는데 요 직선 위에 교점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이게 가지수가 그리는 거에 따라서 그냥 이게 써있으면 쉬운데 A와 B가 이렇게 개수로 미지수로 써있기 때문에 이 변화를 시켜야 된다. 그럼 요걸 고정시키고 요걸 왔다 갔다 해도 되고 상대적으로 풀 때는 창의적으로 풀 때는 안 그러면 푸는 방식이 뭘까? 그런데 이거를 풀었는데 계산 말고 이거 다음에 이거야 라고 계산을 하는 순서를 설계를 하는데 이건 어떡하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쌓여있어 모르는 건데 이거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뭘 모르는지 어느 부분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이 부분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확장된 다음에 해설을 보면 좀 더 명확하게 내가 알고 싶은 부분을 특정하고 하게 되고, 내가 모르는 거하고 아는 거, 이건 알아. 내가 이걸 푸는 건 알아. 그래서 확인만 해보는 거 되는 거 하고, 모르는 부분을 특정해서 확실하게 자세하게 이걸 찾아내는 거하고 또 별개일 수 있는데, 에? 너무 된다는 거야. 자, 그런 다음에 내가 왜 그러면 이렇게, 이게 왜 무슨 수학이냐, 눈으로 푸냐. 아, 예, 눈으로 푸는 거 맞습니다.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아, 문제 풀으라고 했더니 이 모의고사 풀어서 요거 한 문제 풀고 한참 고민하고, 좋습니다. 고민하는 거 좋은데, 한참 고민해서 시간을 써갖고, 1시간 시간을 보는데, 예를 들어서 90분 보는데, 예, 수능에서는 30문제를 푸는데, 30문제 밑에 효율을 갖자. 그러면 실력은 조금씩 늘진 몰라도 절대 점수를 안 본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시간당 수능 범위, 수능의 수준의 것을 30문제 이상을 풀지 못하면 시험 현장에서는 반드시 점수 안 오른다는. 그러니까 점수 오르는 공부를 하려면 쉬운 거는, 자, 이렇게 점수 분포를 보면 문제가, 요거는 굉장히, 이렇게 보면 여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렵습니다. 이건 아주 어렵고. 그런데 이 부분을 푸는데 시간을 너무 좌우를 하면 이 부분을 도전할 시간 자체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정리할 때 아주 정치하게, 정교하게 자기가 모르는 거를 전부 다 정리를 해놓고 암기하는 시간이 없으면 이게 떠오르지 않으니까, 여기 있는 개념 두세 개를 묶어서 여기서 내는데 떠오르지 않으니까, 그거 자체가. 내가 그걸 해결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걸 퍼펙트하게 이걸 떠올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예?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빠르게 찾아서 정리를 한 다음에 암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풀어보라는 거예요. 자, 이걸 집중적으로 써놓으면 이걸 생각하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깊이 있게 생각할 시간이 있는데, 한 문제 따로따로 해버리면 한 문제를 풀고 이거를 봤더니 이런 내용이래. 그래서 아,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 아, 그것들이 모여져야 파괴력이 발생하는데, 왜? 이 문제에는 요거 하나의 개념만 A만 있지만 요 문제, 이 특별한 문제들을, 별표 문제를 풀려면 요 A와 비슷한 B, C, D의 개념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비교해가면서 이것들을 모아놓은 게 없다는 거죠, 자기가.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완전히 그 내가 모르는 내용들을 구조화하고 체계화 시켜야 되는데, 체계화를 못 시켰기 때문에 다음 단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자, 이것도 보시면, 자, 이거는 뭐 알아야 될까요? 여기에서 보니까 모집단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되고, 표본이라는 거, 이미 추출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표본 평균이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 바엑스로 쓰는 바엑스로 쓰는 이것에 대한 의미도 다 알아야 되고, 이 표를 가지고 평균도 구하고, 그죠? 요걸 가지고 크기가 16일 때, 요건 16이라는 게 안 나오잖아요? 네. 16일 때 이미 출출할 때, 표본의 크기에 따라서 이미 출출했을 때 처리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평균이 나오면 이제 분산하고 표준 편차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연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죠. 네. 근데 이게 굉장한, 실질적으로는 그것만 알면 굉장히 단순한 문제로 낸 것인데, 네. 처음 보는 학생들은 이게 숨 넘어가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수학을 공부를 하는데 무작정 개념이나 공식을 공부도 하기도 하지만, 문제를 쭉 보면 문제에 있는 개념들을, 책에 있는 개념들, 문제에 흩어져 있는 개념들을 전부 다 이거를 진지하게 보고, 이런 문제를 풀려면 어떤 개념이 필요할까라고 생각을 하고 다 써놓은 다음에 이 개념서를 다시 봤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때 이거를 만약에 내가 모르지만 이걸 풀려면 모집단이 달라지면, 모집단의 크기가 달라지면 푸는 방법이 다른가 보라. 이미 추출의 반대말은 뭘까? 그죠? 평균하고 표본 평균은 어떻게 다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이런 표에서 이미 추출, 표본 평균, 표본의 평균, 예를 들어서 모집단의 크기, 이런 것과 관련된 거를 꼭 확인해야겠다. 이렇게 거꾸로 가서 개념을 봐도 되거든요? 네. 항상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서 이 개념서를 무작정 본 다음에 문제가 어떻게 나올지도 몰라. 대충 하나의 예시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무조건 문제를 딱 가서
그런 다음에 아이고 이거 개념 다시 해야 되냐 이렇게 거꾸로 갔다. 그런데 그거는 처음 하는 초보들 네. 본인은 많이 했다는 거죠. 여태까지 그 전에 했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걸 보고 뽑아낸 다음에 다시 가면 이게 진짜로 보인다는 거지. 네. 그래서 이걸 뽑아내는 훈련은 당분간 한다는 거지. 네. 자, 16번 보시면. 자, 이것도 이렇게 함수가 나왔을 때 가장 중요할 건 뭐냐면, 식은 그림으로 그릴 수 있고, 그림은 식으로 쓸 수 있다. 그럼 결국은 이 문제에 관해서 그림을 그려주면, A가 없죠, 이거는. 그냥 두 개 다 그릴 수 있죠. 그럼 보시면, 미지수가 없죠.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의 구간을 나누어서 뭘요? 이거 그림만 그릴 수 있으면 요거를 빠르게 풀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자 수학 문제에 있어서 여기에 이렇게 하고 그림들 이렇게 그려진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뭐 2x 플러스 2 하고 이렇게 2x 플러스 2 그려지고 마이너스 플러스 2하면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한 1 정도 될라나? 그러면 1 정도 될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될라나? 그래서 2 지나가네. 그러면 이렇게 될라나? 마이너스구나. 그러면 이렇게 될라나? 그러면 요 부분을 0보다 크다 작다 하면 뭐 예를 들어서 2x 마이너스 요거 있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런 식으로 그리겠네. 그지? 네. 그러면 다시 0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그죠? 이거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해서 요게 꼭지점으로 되겠네.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까지 치면 제일 크겠네. 이거 전체 양의 부분이니까. 네. 그 설계가 되죠. 그림만 되면. 네. 그런 것처럼 이걸 그려주면 되거든요. 그려주면. 그럼 대칭점부터 이게 똑같으니까 이렇게 최대로 나올 수 있는 구역을 구하면 되겠네. 에? 근데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런 식을 보면 그림으로 포스트잇 그리고 그림만 보고 여기다가 포스트잇을 붙인 다음에 뭐라고요? 식을 써보고. 이해되세요? 네. 자, 다시 네. 여기 그림을 포스트잇으로 가린 다음에 이걸 보고 그림을 내가 그려보고 이 그림을 요 식을 포스트잇을 가린 다음에 그림 보고 식을 써보고 이렇게 하면 단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머릿속에서 식과 그림이 동시에 그림이 동시에 떠오르지 않으면 진전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하죠. 왜? 이게 영상으로 도형으로 이미지로 나오기 때문에 계산 자체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머릿속에서 구체화가 안 된다고. 자, 이런 거면 최고창의 개수 1인 2차 함수가 있다. 그러면 이게 첫 번째 조건. 두 번째는 2차 함수다. 세 번째는 뭐 알아야 돼요? 0으로 갈 때 요것들. 네. 이게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 요것이 해서 요것과 요것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들었을 때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죠? x는 그죠? 써 있는데 x 이게 절대값 x네요. 그죠? 절대값 x가 들어가 있다는 거랑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x분의 1로 똑같이 되었는데 3이다. 그러면 이건 뭐라고요? x분의 1 fx분의 1을 3 그러면 보통 요게 fx죠? 네. 요걸 fx로 바꿨죠? 네. 그러면 이렇게 x 안에 있는 이 문자가 달라졌을 때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 방법을 익숙하게 익혀놓지 않으면 이거 못 푼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2차 함수라고 했으면 이 2차 함수를 임의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런 다음에 이걸 이 x와 x분의 1에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x와 x 마이너스 x분의 1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런 다음에 요게 x값까지 또 있으니까 이 절대값과 같이 계산을 해줘야 되고, 이해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런 모양새가 나왔을 때 이 3이 나오는 형태들은 뭐가 있는지 알아야 되고, 자, 이렇게 뽑아낼 수 있냐는 거지. 네. 결국은 문제를 풀어서 그걸 뽑은 다음에 그걸 적용해보고 풀어보는 과정인데, 그거를 문제를 가지고 풀지 못하더라도 뭐 있는지를 다 뽑아내는 훈련을 계속 해야지 이걸 순서를 엮고 요 덩어리들, 요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 네 덩어리 뒤에 아이디어를 뽑아낸 것들을 부드럽게 연결하는 방법이나 더 구체화하는 방법을 알지. 그냥 무대뽀로 이걸 본 다음에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가 몰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어디를 모르냐고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면 어느 부분을. 그러니까 이 가르치기 제일 힘든 애들이 뭔지 알아요?
모르겠대요. 그래서 뭐 몰라? 그러면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러면 하나부터 가르쳐야죠. 하나, 다음엔 둘, 다음엔 셋. 에? 자, 공부가 그래요. 독학재수를 하든 재수를 하든 네. 고3이든 가르쳐 주려고 해서 너 모르는 건 다 대답해 줄게. 내가 여태까지 2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진짜 다 대답해 줬는데 애들이 다 내가 끝나면 항상 물어봤는데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가 있어요. 왜? 안 물어봐. 그럼 왜? 구체적으로 찾지를 않아 이렇게. 왜? 그냥 다 모르겠대. 다 해달래. 자, 이 네 단계에서 내가 이 세 번째만 설명을 해주면 되면 이걸 자기가 자세하게 딱 썼어요. 노트 한 장에다 A4에다가 이건 다 알겠는데요. 이 빨간색으로 쓴 문제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이렇게 돼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무슨 개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정확하게 쓰면 90분의 기록이 140개 나갑니다. 수업. 틀린 거를. 자, 그러면 한 번 90분 수업할 때마다 100개씩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 달이면 3,000개 배워요. 네. 그러면 어이구 10달이면 3만 개 배우네. 이거 찾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공부는 뭐라고요? 내가 아는 것하고 내가 모르는 걸 구별을 하면 공부할 준비가 딱 돼 있습니다. 이거는 공부가 아니라 뭐라고요? 공부 준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찾으라고 하는데 맥없이 하고 지가 풀으면 돼요. 이거 쉬워요. 그러면 쌤 공부하는데 방해하지 마세요. 공부가 아니라 공부 준비. 맨날 쉬운 거만 팍팍 풀고 기초 다 풀어서 저 실력이 들었어요. 그것도 필요하지. 근데 고득점은 못하지. 지금 뭐라고요? 이 기초부터 요 위에까지 강제로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모르는 걸 찾아야 돼요. 모르는 걸. 그럼 거기서부터 출발하는데 내가 아는 거 모르는 거를 한 달 걸려서 다 뽑았다고 쳐봐요. 그런데 이 모르는 거를 쭉 항목으로 만들어서 쭉 설명을 들었어요. 네. 그런 다음에 이해를 한다면 이걸 달달달 외웠어요. 그 다음에 문제집 풀어봐. 그럼 얼마나 빠르겠어요? 속도가. 가다가 걸리고, 가다가 이거 뭐 풀겠다고 짜증내고. 그래서 모르는 것 좀 골라 좀 보라고 질문해줘. 수업할 거 있어? 그럼 없대. 이거 풀어야 되는데. 왜 선생을 놀려? 비싼 돈 주고. 모르는 것부터 찾고 설명을 들은 다음에 익숙하게 단련하고 공부하는 게 맞지. 그러면 쌤 모르는 거 선생님이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기초 개념 있잖아. EBS에. 수학 악마인가? 그 사람이? 수학 중독이에요. 그래, 수학 중독. 그 수학 중독 개념 설명 잘 해놨잖아. 그거 다 들으면 되잖아. 엄청 자세히 설명하잖아. 자세히 설명한 거, 여기에 있는 거를 이해를 했으면 요거를 딱 보고 다시 이 개념은 어디 개념이다. 이 개념은 어디다. 이거는 역함수 개념이다. 이건 무슨 개념이다. 그럼 그 부분을 잘 모르겠으면 그 부분만 찾아서 여기 다 설명해놨잖아. 항목 있잖아. 거기 가서 한 번 더 들어보고 이 기본 개념을 내가 처음부터 천천히 탄력 있게 쫀득쫀득하게 공부한 게 아니구나. 이렇게 반성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알겠어. 그런데도 모르겠어. 그럼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굉장히 서비스를 잘 해놨거든, 사람들이. 그러니까 문제는 이걸 알려고, 제대로 알려고 하는 방법이. 자, 이렇게 그림, 이거 쭉 이 글 있지. 네. 이 글을 이렇게 그림으로 하지. 네. 근데 나중에 어떤 애는 빨리 많이 풀면 이제 그림만 보지. 네. 그럼 결국에 이게 몇 대 몇으로만 되면 되지. 네. 요것과 요것이 몇 대 몇인지만 찾으면 되지. 네. 몇 대 몇인 거 찾을 때 이 삼각형의 이 면적이나 원의 면적이나 몇 대 몇은 똑같으니까 삼각형으로 찾아도 되고 원으로 찾아도 되지. 네. 그랬을 때 중요한 거는 닮음을 이용한 거지. 닮음은 각이 같지. 네. 그럼 같은 각을 이용해서 풀어야 되지. 먼저 각. 네. 각이 같고 길이가 얼마나 변했는지 길이비만 찾으면 이거 항상 이거 똑같은 거잖아. 그지? 공식이 뭐야? 1-r분의 a잖아. a는 초항 찾은 거고 r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럼 몇 대 몇인가만 찾으면 되는 거잖아. 네. 그런 것들을 찾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이 각 길이 해서 이 비율을 찾았을 때 사용하는 도형의 공식들은 뭐다를 쭉 정리를 하면 이걸 하나도 안 틀려. 이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삼각형의 닮음 조건, 직각삼각형의 닮음 조건을 쓰기도 하고 각도를 쓰기도 하고 여기에 쓰이는 종류들만 쭈르륵 정리만 해놓으면 되거든. 네. 등비급수 배우면서 자, 이런 것들도 과정이야, 과정.
자, 이것들을 풀으면서 이거 공식 여기 나와 있는 써 있는 것도 이게 길잖아. 이것도 길고. 그럼 왜 국어는 끊어 있고 영어는 끊어 읽으면서 수학은 끊어서 읽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래. 수학도 뚫어야지 이거 볼 때마다 헷갈리면 안 되니까. 네. 기본적으로 요거 이항정리 공식을 아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그제?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요거를 실수를 안 하려면 이걸 다 끊어줘야 되냐, 문장으로. 네. 한 개 주사에 던져 나오는 수가 6의 약수다. 전피의 양의 방향으로 이만큼 움직였다. 6을 약수가 아니면, 6의 약수가 아니면, 약수이면 이렇게 두 번 끊고, 약수가 아니면 1이다. 1만큼, 이만큼 반복한다. 그러면 P의 좌표가 9 이상이다. 마이너스 4 이하이다. 이렇게 되고 나다. 되고 나. 시행횟수가 6회가 됐다. 멈춘다. 그럼 6회가 되면 6회가 되지 않더라도 9 이상 마이너스 4 이하가 되면 그랬을 때의 확률 변수를 x라고 하다. 이렇게 해고. 그치? 네. 6회 5회 이하다. 그럼 뭐야? 6회가 되면은 요거고 6회 이하는 이거겠네. 네. 그치? 6회가 되면 멈추니까 이건 6회 이하의 이 점수가 나오는 거잖아. 이렇게 나눠놔야 되거든. 그래서 이걸 끊어가지고 읽어서 이 구분을 이렇게 나누는 게 하면 이렇게 나누든지, 끊어서 읽은 다음에 머릿속에 자꾸 생각을 해서 단계별로 생각을 하면서 이걸 채워나가는 거고, 아니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거꾸로 갈 수 있는지 생각해보는 거고, 아이들 물어볼 때, 쌤, 여기서요, 여기를 못 넘어가서 이렇게 물어볼 때, 이거를 이렇게 거꾸로 해봐. 하면, 한 60%가 질문을 안 해. 그러니까, 해설을 보고 점검하는 방법, 모르는 걸 자기가 해결하는 방법도 터득해줘야 질문보다 자기가 해결하는 게 더 기억에 오래 남아. 그러니까, 그걸 정리를 하지. 이해되세요? 네. 자, 이건 제곱장의 개수 1번, 3차 함수가 2번, 그 다음에 이 프라임이 무슨 의미인지, 그 다음에 fx가 x는 2에서 극대값을 가렸다. 그 다음에 한포 x는 요거지. 2에서 극대값 35로라는 거. 그러면 3차 함수를 그리고 그 다음에 그걸 미분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랬을 때 미분했을 때 이 미분 안 했을 때와 했을 때의 차이를 알아야 되고, 그러면 여기에 fx하고 f4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졌을 때 3차 함수가 실근 두 개랑 허근 하나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면 실근 세 개, 그 3차 함수의 개형을 알고 있느냐 문제고. 그죠? 자, 다음에 자,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네요. 21번 21번 어려울 수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뭘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이렇게 정근선으로 있는, 아니면 무리함수나, 이렇게 분수함수나, 그릴 줄 알아야 된다. 못 그리면 못 푼다는 거죠. 그래서, 수의 규칙성과, 식과, 그림 세 개가 연결되는 게 수학입니다. 수와, 식과, 그림이 연결되는데, 그 연결되면서 기호의 의미를 알면 됩니다. 자, 그렇게 되었을 때 여기에 만족하는 P점은 맨날 변한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AB인데 이걸 그럼 AB를 XY로도 바꿀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나중에. 예? 그래서 AN N번 시행했을 때 두 수, AB가 자연수이고, 그러면 왜 이게 자연수여야 될까? 나중에 다 푼 다음에. 예? 그럼 확장적 사고로 되거든요. 그런 거는 이제 수준이 높아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정수 부분에만 배우다가 나중에 유리수 배우고, 그 다음에 실수 부분 배우고, 2차 함수인데 허수, 실수가 아니라 허수일 때도 해봐라. 이렇게 되면 확장적 사고로 돼서 나중에는 대학교 가서 배우든지, 예? 고급 수학에서 배우든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NAN, 3N,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수학을 어렵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느냐? 이게 숫자로 써주면 되게 편하겠어요. 근데 문자로 써있어요. 그러면 이 문자를 어떻게 다루는지
익숙하게 자꾸 연습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못 건든다는 거죠. 자, 22번 보면 자, 단답형인데 첫 번째 거는 쉽게 나온 거네요. 그죠? 그래서 P도 알아야 되고, 그죠? 또 뭐도 알아야 되지? 이것도 파이도 알아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되지? C도 알아야 되고, 또 뭐도 알아야 되지? 또 파이 하나 더 있을 거예요. 뭐라고? 파이잖아. 파이, B, C, 4개인데? 그 차이, 표로 딱 만들어야죠, 이렇게. 네. 중복을 해서, 뭐 해서.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자, 이거는, 이게 미분만 할 줄 알면 금방 푸네? 네. 근데 미분의 뜻이 뭐예요? X로 나오는 이 fx가 이렇게 나왔는데, 이게 f 프라임. 이 프라임 한다는 의미가 뭐예요? 미분했다는 소리. 미분을 왜 해요? 미분하면 뭐 구해요? 극대극소 값이라고. 그게 왜 극대극소값이 돼요? 순간 변화율, 순간 기울기를 구하는 거. 자, 이거 왜 배워요? 이런 것도 물어보면 좋은 것 같은데 안 물어봐요. 설명해주면 그런 거 몰라도 풀어요 그러고. 응? 그러면서 그런 걸 알아가지고 개념을 떠올리고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데 당연히 논리적으로 자기도 이해를 하고. 자, 이건 집합만 간단하게 하면 되네요. 차집합만 알면 되고, 여집합하고, 요거 드머러뱅의 법칙도 알아야 되나? 전체 집합하라고. 자, 이거는 시그마의 개념 놓고 시그마에다 이거 일단 써봐야 되죠. 그러니까 고등수학이 중등수학과 다른 게 뭐냐면 A라는 식이 있으면 A라는 식을 이렇게 써야 돼요. 먼저 나열을 한 다음에 나열한 검과를 계산을 해서 여기서 다시 규칙성을 새로 만들어요. 그 규칙성을 만든 다음에 그 규칙성에 따라서 자기가 알고 있는 공식에다 적용을 해가지고 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당황하는 게 뭐냐면 A라는 게 써있으면 바로 규칙성으로 적용하는 줄 알아요. 아니라 나열하고 쓴 다음에 그걸 보고 계산을 해서 과정을 머릿속에서가 아니라 이 지면 위에서 종이 위에서 삭제를 한 다음에 남은 걸 가지고 규칙성을 하면 단순화되니까 적용이 되는데 그대로 여기서 A에다 적용을 하려면 내열을 하려면 규칙성 자체가 이 써주지는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나열해서 삭제를 한 다음에 필요 없는 걸 삭제를 한 다음에 규칙성을 만드는 과정이 빼지면 머릿속에서 이걸 적용을 못하니까 애들이 다 힘들어하는 겁니다. 자, 26번 그 3차 함수 그리고 1차 함수 그리고 이 K가 달라지니까 변화가 되면서 그걸 가지고 규칙성을 만들으라는 거죠. 이렇게. 네. 그래서 교점이 나오면 교점의 개수를 다 변화하니까 그걸 그려보면 하나의 직선을 평행이동하면서 달라졌을 때 그 교점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되면 확률 변수, 평균이 뭔지, 표준 편차가 뭔지, 이렇게 정규분모가 뭔지, 이렇게 쓰는 방식이 뭔지, X 이렇게 그랬을 때 이렇게 F라고 써놨네요. 이렇게 요게 F니까 그 다음에 요것도 F고 이렇게 숫자가 됐을 때 이거를 어떤 식으로 그릴 수 있는지 이 부분 중에서 어느 부분인지 그죠? 네. 그래서 평균부터 해갖고 1.0, 1.5, 2.0 이렇게 1.0 여기가 1이고 2면 2.5 했을 때 이 면적과 이것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런 다음에 상수 K를 구하는 거지. 그게 편집정수를 이용하는 방법이고. 자, 27번. 자, 28번. 순서상 이거 A, B, C 이렇게 하면 이제 공간이라는 거네요. 이렇게. 가로 세로 높이가 A, B, C니까. 근데 가로 세로 높이를 해서 180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A, B, C를 구하면 되는데 그런데 요게 0이 아니래. 그러면 요 의미를 알아야 되죠. 네. 이게 되게 짜잘한 건데 모르면 이게 A와 B가 다르거나 B와 C가 다르거나 C가 A가 다르거나 이렇게 세 가지 다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이렇게 쌓여있는 짜잘한 것들을 모으는데 이게 몇 개나 될까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나도 5,000개라고 봐요. 2, 3,000개? 이걸 얼마나 많이 아느냐에 따라서
중간 과정에 굉장히 부드럽게 쓰는 건데 이거를 문제를 엄청나게 많이 풀면서 한 번 틀리고 두 번 틀리고 세 번 틀리고 이해할래요. 딱 보고 정리한 다음에 아 이게 필요하구나 이게 이거구나 하고 진짜 뿌리 깊게 단단히 받은 다음에 나머지 할래요.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방식은 이해됐나요? 네. 이게 굉장히 많이 흩어졌다는 거지. 그걸 누가 좀 써놨으면 좋겠는데 굉장히 자잘한 작업이고 많아. 굉장히 많아 생각보다. 네. 그래서 근데 자기가 스스로는 해나가야 돼. 왜 안 해줄까 이거 팔릴 텐데. 수학 공식을 이렇게 딱 썼잖아. 그러면 이 집합에서 필요한 예를 들어서 어떤 거에서 필요한 거는 부분 분석 여기서 필요하면 그런 쪼만한 요 공식 말고 디테일한 계산 과정에서 그런 유형들을 풀 때 그것들을 쭉 써주잖아. 그럼 도움이 될 텐데 없어. 아무리 찾아도. 애들은 여기서 걸리는 게 아니라 이거 설명 많이 돼 유튜브도. 여기서 걸려. 그러면 어려운 문제도 한번 요것도 배우고 이것도 배우면 이제 도전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애들이 틀리거나 문제 풀 때 천천히 하나씩 가르쳐 드려서 꼭 노하우처럼. 그럼 너한테 이거를 먼저 만들어 보라는 거야. 네. 한 달 걸려서 이걸 만들었어. 그래서 애들 풀었던 책 상관없잖아. 네. 문제하고 해설을 보고 애들 풀어놓은 것도 참고하고 더 빨라. 그래서 이런 개념은 요 진짜 공식이라고 하면서 딱 떠있는 요것보다 훨씬 짜잘한 개념들은 이게 내가 이 1000개를 정리했다. 1000개를. 대박일 거야. 1000개를 정리를 해갖고 이거를 조그마한 소책자로 해서 만들어서 팔면 이것도 팔릴 거야. 자, 첫 번째 팔리는 게 뭐라 그랬어? 그냥 풀이랑 다른 풀이. 네. 이 풀이가 2개 이상 나오는 것만 쭉 모아서. 네. 두 번째, 왜? 연구할 때 좋아. 다양한 사고방식을. 네. 이게 필요하거든. 생각의 길을 틀 때. 두 번째는 뭐라고, 이렇게 짜잘한 공식 모임. 짜잘한 중간 개념 모임. 이거 1000개. 그러면 요거하고 요거랑 합쳐서 공식집으로 딱 내줬어. 그러면 진짜 팔리고. 자, 어쨌든 29번을 보니까 29, 3부 2개 남았죠. 네.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니까 이런 게 뭐라고? 끊어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하나라도 끊어서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좌표를 구할 수 있으면 그죠? N2 그러니까 이런 문제 때문에 수학을 누군가가 풀어주는 거는 상위 등급으로 안 가는 거야. 왜? 이거를 읽는 거부터 본인이 해야 되는데 읽지를 않고 누가 다 읽어주면 당연히 풀지. 내가 해봤어. 고등학교 1학년 과외를 하는데 네. 문제를 딱딱 읽어주면서 이런 의미야.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풀릴 수 있겠지? 그때 네. 90분 과외를 하면서 200개를 나갔어. 네. 그런 다음에 풀어봐. 그때 4개 못 풀고 다 풀더라고. 걔가 3등급인데. 네. 근데 혼자서 200개 그렇게 나가보니까 못 읽어. 그래서 걔한테 뭘 권한 거야? 문제 읽는 연습도 하라고. 네가 읽은 다음에 끊어서 읽었는데 머릿속에서 이걸 이렇게 푸는 겁니다. 라고 안 떠오르면 모르는 거라고. 아는 거 모르는 걸 빨리 구분할 수 있잖아. 이걸 끊으면 자 끊어서 읽어봐 한번. 밑줄 쳐 문제에다가. 이걸로 그냥. 말로 해야 될 거 아니오. 기다리는 사람들이. 네. n, an-a 좌표가 있다고 하고 그리고 2점 qn 플러스 1에 대에 pn이 뭐 아니지. 그걸 어떻게 할까? 2점 qn과 pn이 있어. 끊어서 이 pn 점 pn이 삼각형 무게중심이 돼야 돼. 그러면 저기에 qn 플러스 1, qn 플러스 2 세 개가 있어. 그지? 네. 그럴 때 qn 플러스 2를 정해야 돼. 그러면 n과 n 플러스 1이 타고 머릿속에 가상이 돼? 네. 2점이 있는데 그 하나의 점을 나머지 하나의 점을 주문에 따라 무게중심이 바뀌어. 네. 그러면 이 2점의 중점, 이 2점의 중점, 2점의 중점에서 방정식이 뭐라고? 3개가 나오든지 할 거 아니야. 네. 근데 제일 첫 점은 정해줬어. 00하고 1-1을. 그런데 그런 다음에 하나를 정했어. 네. 하나를 정해갖고 무게중심을 정하고 또 계속 변하나 보지. 그지? 네. 그래서 10번째 정한 게 9하고 90이야. 네. 그런데 13번째 거를 구하래. 그러면
이건 뭐만 해결하면 될 거 아마. 두 번째랑 세 번째만 하면 규칙성이 찾아지고, 네. 그 규칙성을 찾아갖고 넣어야 되잖아. 네. 어?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 안 돼? 네. 그래, 그래서 이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어서 답도 볼 거야. 답도. 자, 그 다음에 30번은, 와, 이제 30번 각오하고 시작하는 거지. 행운의 기운을 집어넣어서 30번을 풀면 서울대를 갈 거야. 자, 이게 서울대 문이야. 알았어요? 30번. 자, 그러면, 절대값으로 그릴 수 있다. 다행이다. 이렇게 딱 하고, tx, 이거 봐. x하고 여기 안에 있는 꼬이는 거하고. 낸다고 그랬지,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fx하고, 여기는 x하고, 이게 뭐라고? 정의항이거든. 네. 정의역. 근데 이게 이렇게 달라지거든. 그럼 이 정의역을 평행이동했다는 거네. 자, 어쨌든 정의역하고 이렇게 되는 두 개로 그려줘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데 최고차항에서 1이고 또 이게 fx도 있는데 또 hx도 있어. 이거 변형된다는 거지. 어떤 함수로. 네. 조건을 만족시킬 때 hk의 합을 구하라. 또 거기다가 이게 x가 아니라 또 상수 k네. 좋겠네. k는 0이다. 그러면 gx는 또 어디 있어? 여기 gx 있고 hx는 또 여기 있고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하다. 그렇고 h의 미치의 함수를 미분해서 산입되는 15 힌트가 하나 있는데 이거를 내가 다 조합해갖고 뭐가 안 나오면 끝이라고? 그림. 그러니까 일반 함수하고 미분하는 함수의 그지? 그 기름 계열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러니까 일반 함수로 확정을 해놨으면 요거를 이렇게 변형된 함수로 gx의 함수로 또 만들 수 있어야 되고 그러면 요 fx는 이렇게 정했으니까 요거는 fx니까 그대로 주면 돼. 0보다 크면 요거 그려주면 되는데 네. 0보다 작을 때는 요렇게 x 플러스 k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k의 변수를 하나 만드는 다음에 hk를 또 생각해야 되네. hx로 만들어서 네. 싸움참수를 예상해서. 그러니까 왜 애들이 틀려버려? 이렇게 여기 k 변했죠. 거기다가 여기다 hx, gx는 그래도 뭐 그릴만 한데요. 여기다 hx를 3차함수를 예상한 다음에 그 3차함수에 이 3하고 15를 한 다음에 이것도 괜찮은데 이걸 두 개를 또 곱했네요. 그러니까 미치죠. 그러니까 포기 이렇게 쓰는 거지. 대추 포기. 그래서 역시 시아는 이게 뭐야? 상해야? 서울대요. 시아는 내 길이 아닌가 봐. 여기 앞에 뭐가 받고 있어? 샤. 수학을 샥 풀어야 돼. 샤. 수학이 뭐라고? 샤. 뭐라? 샤프하게 풀어야 돼, 수학을. 30번은. 그래야 들어갈 수 있어. 나도 모르겠어, 이거 어떻게 풀어. 해설 보면 설명을 해. 항상. 근데 어떨 땐 짜증나. 반반 A4 3장이야. 자, 그럼 이제 해설을 보면, 이렇게 보면, 이런 게 됐을 때, 여기 치수법칙만 써주면 되죠, 여기다가. 한번. 네. 그 다음에 합집합 원세로수.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자, 이렇게 될 때는, 이거를 왜 16이 됐나만 확인하면 되죠? 네. 그러면, 4n으로 나누면 되죠? 네. 나눠서, 4n으로 나눴구나.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일 때는 4n으로 나눠라. 요거 쓰고 4n으로 나눠라. 하면 정리 끝. 여긴 지수법칙만 써놓은 정리 끝. 네. 이거는 뭐라고요? 독립사건을 구하는 방법이다. 그럼 독립사건 말고 다른 게 뭘까? 이렇게 떠올라서 그 공식을 못 쓸 수 있으면 공식 확인해 봐야죠. 네. 자, 합성함수, 역함수. 합성함수 구할 수 있으면, 네, 끝났고. 자, 이거는 등차수열인데, 이렇게 돼서 AN이다. 등차수열이다. 그럼, 등차수열을 쓰는 방법, 하는 방법만 알면 되는구나. 그래서 D만 구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이 AB 플러스 이 A 더하기 B는 A 더하기 B. 이거 뭐예요? A, B, C일 때 이 B는 A 더하기 C죠? 네. 그거 써놓고 D를 구해라. 이렇게 써놓으면 되죠? 핵심에다가. 네. 자,
자, 3번. 그렇게 계속 구해야 되는 저 공식을 이용한 것 뿐이야. 그럼 이거 극한값 보고서 찾으면 되고, 젤리 집합은 요거. 이렇게 포함돼야 된다. 요거만 하면 되죠? 네. 요거만 써놓으면 되죠? 이걸 써놓든지. 함으로. 요거 한 개만 알면 이 전체를 다 한 거죠? 네. 그러면 이렇게 해설이 나온 거의 핵심은 뭐냐고. 이걸 이해하냐고.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돼요? 이걸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잖아. 그러면 그림을 못 그린다는 거지. 이해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양변에 1을 왜 대입하냐? 요거만. 요게 아이디어죠? 네. 자, 그런데 생각이 안 나. 왜 1을 대입하지? 그럼 문제를 봐야지. 그래서 문제랑 같이 출력해놓고 나란히 놓고 같이 쭈루룩 봐야죠. 문제 보고 답 보고 문제 보고 답 보고. 저 여기에서는 50분의 11이래. 그럼 학생 11명 뽑는 거. 그럼 전체 50. 되게 간단하네. 엄청나게 표는 복잡했는데.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A 또는 B가 뽑힐 확률, 뽑히지 않을 확률을 왜 하느냐? 여사건. 여사건을 하는데 그 문제가 왜 여사건과 관련되느냐? 그 여사건의 단어가 뭐냐를 찾아서 써놔야죠. 네. 이런 단어는 여사건으로 푸는 거야, 이렇게. 맞지? 네. 자, 그 다음에 왜 여사건으로 쓰느냐가 중요한 거고, 요거는 뭐라고요? 미분만 하면 끝난 거네? 네. 이거 되게 간단한데? 자, 이렇게 나오면 항상 뭐라고? 수열은 첫째 항하고 공차를 뽑는 거네? 당연한 거네,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요게 왜 이렇게 되느냐? 이것 분의 1 이렇게 곱해줘야죠. 어떤 것? 이것 분의 이것 똑같은 걸 곱해줘야죠. 네. 그래 1 곱해주는 거니까. 네. 이게 분수로 갔으니까 이 플러스를 곱해줬다는 거죠. 이게 마이너스니까 여기다 플러스 곱하고 플러스 곱하면 이 두 개를 곱해주면 왜 이게 이렇게 나왔느냐 보는 거잖아요. 네. 그죠? 요게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만 생각하니까 요 루트 n이 위로 가고 1은 위에 있네. 네. 근데 이게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되어 있네.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 이 위에 1분의 이거니까 이 위에 게 없어지고 아래는 이게 플러스가 남겠네. 네. 이해되세요? 네, 이해됐어요. 요거랑 요거 곱하고 이렇게. 그럼 이걸 써놔야 되겠네. 유리가 이렇게 한다고. 네. 그것만 하면 되네. 근데 만약에 이걸 이렇게 먼저 공부를 하고 다음번에 문제를 풀면 쭉쭉쭉쭉 풀리는데 안 되면 맨날 또 걸려. 수학 못해. 안 해.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네. 과외를 하는데 이렇게 모르겠다고 전부 다 300개를 쳐놓은 다음에 과외해주세요. 요 틀린 거. 요거 형광펜 친 거. 네. 요거만 해주세요. 그러면 이 과외에서 배울 수 있는 양이 10배가 넘는데 무방비로 선생님 와서 풀어줄 때 그만 구경해. 그럼 EBS 보지 과외를 왜 해?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찾는 게 먼저라고 공부를 할 때. 자, 이런 것도 실수, 치역하고 두 점근선 이렇게 끊어줘야지. 이렇게. 세 개로 보면 얼마나 편하냐? 근데 왜 눈으로만 보냐? 헷갈리게. 이게 비문학, 지문학 똑같잖아. 끊어줘야 되잖아. 네. 이게 모든 확률의 합이 1이다. 왜 1일까? 그럼 당연하다. 그 편을 이렇게 구해서 이 6분의 1부터 구하는구나. 6분의 1을 구하면 그걸로 이렇게 제곱하고 이걸 계산해 갈 수 있구나. 그래서 요 공식만 하면 되는구나. 그러면 써놓을 때 어떻게 돼? 요거 모든 확률의 합은 1. 그 다음에 2x하고 2x 제곱 구할 것. 그 다음에 이 공식. 요거 딱 써놓으면 끝이네. 네. 그런 다음에 vx 딱 다시 x는 16분의 이렇게 딱 써놓으면 끝이네. 네. 표본 크기로 나누기만 하면 끝이네. 네. 그러면 이걸 모른다면 이렇게 화살표로 요거만 써놓으면 끝이네. 그런 다음에 나중에 바이블 같은 데 가갖고 요거의 관계를 쫙 보면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 설명했구나 하고 금방 알 수 있네. 네. 자, 이렇게 되면 A인데 요거 두 개만 그릴 수 있으면 된다 그랬죠? 네. 그런 다음에 식을 해서 전체를 만들었죠? 전체 만들었는데 이걸 미분했죠? 미분해가 이렇게 해서 증간편을 만드니까 최대값이 나오죠? 네. 그래서 흐름을 잡아야 되고 17번은 다 한다고 그냥 넘어갔네. 2차 함수로 정하는 게 첫 번째죠. 네. 근데 그것만 정하면. 그런 다음에 요거랑 요게 A이므로 이 두 개를 쓰고 이걸 T로 치환해야죠. X를 fx로 바꾸는 거. 네. 문제가 됐으니까 그 다음에 걸리는 게 이거 써주는 방법. 이걸 써줄 수 있느냐.
요거를 치환해갖고 이렇게 써줘서 이렇게 리미트로 써줄 수 있는 것 자체가 안 된다고. t로 치환한다면 이렇게 써줬다. 그럼 이것만 써놓으면 나머지 계산 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웬만하면. 자, 요것도 요렇게 선을 그어서 요렇게 선만 그어놓으면 되겠네요. 네. 자, 그랬더니 S1은 2 곱하기 부채꼴. 자, 원에서는 이 부채꼴이구나.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꺼서 요 부분하고 요 삼각형의 넓이를 나눠서 했는데, 그죠? 아? 요것과 요 삼각형과 요게 네. 부채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정상적인 부채꼴이 아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삼각형과 같은 면적의 삼각형을 찾아내야 되는 거네. 네. 예? 그 삼각형을 면적을 같이 찾아내야 돼서 그래서 이렇게 끊어준 거네. 네. 요거를 끊어주고 선으로. 네.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 전체 부채꼴을 찾을 수 있겠네. 이 전체 부채꼴만큼. 아, 네. 그런 다음에 요 두 개를 빼주고 네. 요 삼각형만 찾아낼 수 있으면 요걸 빼주면 되겠네. 네. 그럼 나머지가 이거 나오고 이거 나오네. 네. 이해돼요? 네. 자, 그래서 요 삼각형을 구하는 과정이요. 그걸 어떻게 구할 것이냐, 뭐부터 구할 것인가를 이렇게 도식해서 화살표로 써줘야 되겠네. 그걸 구하는 방법에서 여기서는 엇각 이렇게 쓰든지 뭐 이렇게 써놔야 되겠네. 에? 원주각 3분의 파이 이렇게. 그럼 통째로 이걸 외울 수 있겠네, 과정을. 네. 어?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안 되는 상황이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정사각형의 무게중심이 반지름이 무게중심으로 반지름의 길이는 이거다. 이렇게 이게 모르겠으면 요거 하나 해석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풀어야겠네. 네. 해설을 보고도 모르는데 시야 어떻게 풀어? 능력 있어. 시야 시바. 자, 이렇게 되면, 이거 주사위 6의 약수가 연속 5회 나오는 경우의 확률은 최대값이다. 그 최대값은 A라고 거기에 문제에 나왔을 가능성이 있네. 해설 볼 때 애들이 이거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거 보면, 문제를 못 본 거야. 그럼 이거 나눠가지고, 자, 이 경우를 동그라미 이렇게 나눠줘야 되고. 경우는 이렇게. 네. 1회, 1회, 6의 약수가 5회 나오는 경우에 가지수는 또 이렇게 1회 5회 나오는 경우 중 이렇게 경우를 제외한 비사 x가 9인 경우는 이거 마이너스 3인 경우는 9인 경우는 이렇게 나눠줘야 되는데 이렇게. 네. 그런 다음에 이거를 안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보면 안 되지. 그 수학이 비문학국처럼 이렇게 나눠줘야지 하나씩. 네. 그런 다음에 요점 정리를 해야지. 여기 핵심, 여기 핵심, 여기 핵심. 그래서 화살표 쳐가지고 그 문제에다 써놔야지. 자, 이것도 함수값 구하는 건데, 실은, 요거를, fx는 f4인데,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졌던데, 1번과 2번으로 나눴대. 그럼 왜 나눴냐? 그래프가 x는 2에서 x축에 접하고 x4 만나고, 그래프가 x는 4에서 x축에 접하는 경우.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되고, f2 하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돼야지. 네. 끊어지는 광경을 딱 나누면 제일 처음에 아이디어는 뭐야? 2로 나누고 4로 나누는 거야 되잖아. 네. 그런데 그랬을 때 x축에 접했다. 그럼 접했을 때 x4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 자체를 모른다는 거지. 네. 이 두 개가 접하면 이게 만나는 거잖아. 요것과 요것이 x. 그럼 x값이 같다는 거잖아. 네. 그러면 요거 y, fx, f-4, fx 있고 마이너스 4. 요 마이너스 4를 fx 있고 요거 fx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그럼 f4가 되지. 네. 그 다음에 요 x는 2도 돼야 되지. 그럼 접해야 되지. 네. 접하는 게 이렇게 써졌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면 x-2의 제곱 왜? 이게 3차 함수여야 되니까. 네. 그러면 요렇게 여기에서 x축에 만나는 경우를 요렇게 써주는 방식을 모르고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걸 설명 들어야 되는 거지. 안 그래? 네. 그 단어 요 자체를 해석하는 게 안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도 보면 이것도 이렇게 나눠줘야죠. 이렇게 n이 1인 경우, n이 3인 경우, 그 다음에 n이 4인 경우,
왜 1은 없을까? 1인 경우는 왜 같을까? 이걸 봐야 되고 3인 경우, 4인 경우, 5인 경우 이렇게 더럽대. 아이고 이렇게 5인 경우, 6인 경우 이렇게 냈는데 이제 이 모두 조건을 만족시킨다. 이렇게 해서 1, 4를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n을 나눠주면서 이 그림을 그릴 수 있느냐의 문제일 거고, 그치? 네. 이 숫자를 다 하나하나 찾아낼 수 있어서 이 개수를 쓸 수 있느냐의 문제일 거고, 그러니까 굉장히 인내력이 필요한 거지. 네. 정확하게 그려주면서. 네. 그런데 이게 다 정수기 때문에 일정 부분 찾아야 되는데 이 경계점은 어느 정도가 갈까? 몇 가가 될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찾아봐야 되는 거네. 네. 그지? 자, 그렇게 되었을 때, 몇 개가 안 돼. 복잡해. 이걸 그려보고 또 풀어봤느냐. 이게 해설을 보고, 네. 외운 다음에 이걸 똑같이 풀었느냐. 그러면 다음에 뭐가 늦냐면, 이렇게 나열하는 문제, 글자를 찾는 문제, 숫자를 찾는 문제를 자신감이 자꾸 섞이는 거예요. 기른 거를 해결을 해나가면. 별거 아닌데도. 순열 개념 알면 끝나고, 미분계수 개념 알면 끝나고, 집합 개념 알면 끝나고, 여기에 이 시그마를 쓸 수 있는 방법만 알면 끝나고, 그죠? 네. 접선의 방정식도 이것도 끊어줘야 되잖아요. 이게 교점을 갖는다가 처음이고, 이게 KX가 접한다고 할 때 이런 식으로 치환해서 쓰는구나가 두 번째고, 세 번째는 원점을 지난다는 걸 아이들을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게 네 번째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나머지를 fun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할 수 있느냐, 이걸 생각할 수 있느냐, 이렇게 단계 넘어가는 거잖아, 단계. 네. 다 모르는 게 아니라. 자, 이것도 요 공식 요렇게만 되는 것만 알면, 이거 넣고서, 그지? 네. 금방 구해주니까, 별 상관이 없었던 거고. 이거는 여기에서 180이다. 2, 3, 5인데, 이렇게 A, B, C가 있다. 그럼 A하고 B하고 C가 합쳐서 뭐라고? 180이 되려면, 여기 있는 지수들이 이렇게 1 해서 2 정도, 1이든지 0이든지 해서 되지 않으면 180을 넘어간다는 거지. 그러면 요게 X, 이게 들이 2, 1 한도 내에서 돼야만이 108이 되고, 그러면 그러니까 이 180이 되고 숫자가 180 이하가. 네. 그런 다음에 여기에서 두 개가 되려면 이 세 개 중에서 중복돼서 두 개를 뽑으니까 H가 되고, 요거를 계산할 때는 C로 쓰는 거고, 그렇게 해서 요렇게 이 경우를 나눠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여집합으로 세 개 다 같은 경우 하나만 찾고, 그죠? 네. 그런 다음에 이걸 다 이렇게 가지수가 많은 걸 다 써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지. 네. 그러면 이것까지는 돼, 애들이. 이거를 해서 요거까지는 돼. 요것도 돼. 근데 요게 생각을 못할 확률이 크지. 전 반대로. 이거는 생각이 나는데. 요거를 다 두 개 쓰는데 요거를 다 안 써갖고 틀릴 확률도 크지. 그렇죠. 그러니까 귀찮아도 꾸준하게 빠르게 생각하고 써나가야 되는 거고, 요거를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은 문제를 기억하고 해설을 생각해야 되는데, 네. 해설을 읽으면서 까먹어. 문제를 자꾸 그래서 외워야 된다는 거지. 자, 삼각형도 실제적으로 요 두 개, 요거 커먼 쉬웠어, 그치? 네. 그랬을 때 무게중심 좌표를 먼저 구해야 되고, 거기 나왔으니까. 네. 그러면 1과 마이너스 1로 이렇게 바뀐다는 거지. 네. 그것만 찾게 되면 세 번째까지만 하면 이게 나와버리면 그냥 끝났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하나, 둘, 세 개만 해보면 되는 건데 부담감만 굉장히 많이 느꼈다는 거지. 네. 자, 이거는 힘든 게 뭐냐면 요거까지 쉬워.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 절대값이 되었을 때 요 K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누는 걸 첫 번째 생각을 했어야 되고, 두 번째 요거까지는 나누기는 하는데 이렇게 써주는 것 자체를 못해서 틀려, 애들이. 3에서 미분 가능했을 때 미분의 기본 개념으로 이렇게 써줄 수 있냐는 거야. 미분 가능하려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돼요. 그거를 이렇게 써줄 수 있냐. 써준 다음에 요것과 요것을 계산해내야 되는데, 그게 안 돼. 요 써주는 것 자체. 네. 이 미분의 기본 공식, 기본 개념을, 형태를 쓰는 방식을 몰라서 틀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렇게 했을 때 요게서 0인 경우도 또 주잖아, 기억에서. 네. 그러니까 이 0인 경우, 몇인 경우 이렇게 써주는 방식, 요거 써주는 첫 번째를 못 넘기니까 요거를 못 구해. 그걸 못 구하니까 전체를 못 구해. 그러니까 그 조건에 맞게 3을
이걸 구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집어넣지를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1인 경우, 5인 경우 나눠서 또 두 번째 이제 1의 단계 해서 요거 HS를 만들어서 HX를 만들지를 못해. 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또 HX를 근데 또 착각을 하자면 여기 K가 여기만 있는 건 아니라 HX에도 있기 때문에 5인 경우, 1인 경우 또 나눠야 되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두 번 나누는 거야, 그치? 네. 그러니까 정리를 못해. 그래서 마지막까지 이 HX를 만들지 못해서 그래서 요거를 마지막에 계산을 못 나는 거지. 자, 그럼 이렇게 끊어져서 한동안씩 개념별로 해갖고 여기는 무슨 개념, 여기는 무슨 개념 이걸 써놓은 다음에 이걸 흐름을 외워서 흐름을 했는데 요 개념에서 요거 못 풀었어. 그럼 요 부분만 확인하면 되는데 모르겠대. 어디 몰라? 그냥요. 그러면 이거 흐름을 알아? 그래서 그 흐름 그게 아니야 모르겠다고 짜증부터 내. 그러면 네가 알아서 하시라고 그러지. 네. 그러면 이거를 어떤 사람이 EBS에서 아니면 동영상에서 이걸 자세히 천천히 설명해줘. 그럼 수영하는 거 구경하는 거. 자기가 이렇게 세분화해서 내가 2단락은 알아. 2단락은 알아. 2단락은 알아. 그러면 이걸 써놓고 모르겠으면 여기서 조금 더 자세히 쓰면 되지.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계산하면 돼.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1번 해갖고 아까 쉬운 공식은 치수 공식을 한번 써보고 썼는데 이거 말고 지수 공식 이런 거 많이 쓰여 이렇게 써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이 문제는 이 개념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를 하면 내가 풀 수 있어 이렇게 딱 썼어. 그럼 이거 참고를 딱 보고 문제 쫙 풀기 시작해. 그래서 쫙 했는데 다 풀었어. 그럼 하나를 마스터한 거야. 네. 그렇게 해서 뭐부터 해야 돼? 모르는 것부터죠. 이런 식으로 해서 모르는 걸 1000개를 찾고 기출문제를 10회 정도를 암기를 하면 이런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나와 수학이. 그게 확정이 되면 그 스타일에 맞춰서 공부를 해. 그렇게 해야 이게 급격히 살아나지. 네. 이거 풀다가 이거 모르겠는데요? 읽어보니까 알겠는데요? 이거 모르겠는데요? 읽어보니까 알겠는데요? 이거 천천히 가서 찾아보니까 알겠네요? 이거 다음에 할게요. 그래. 이렇게 적어놓은 다음에 일단 암기한 다음에 동영상을 찾아서 어떤 사람 걸 봤어 해설을 다 외웠는데 내가 그러는데 아까 너 읽으면서 보니까 그러더라고. 네. 그 부분도 체크해야 된다. 시험장에 생각 안 나. 그렇죠. 하는 거는. 네. 그러니까 자 해설을 보고 알겠는 거, 해설을 보고 이해한 거, 한 거. 해설을 봤는데도 이해가 안 되는 거. 구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해설을 보면 당연히 아는 거. 해설을 보고서 하고 이해한 거. 해설을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 톡톡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은 이걸 몇 번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해설을 보는데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이거는 안 써놔도 돼. 오답정리. 아니면 가치가 있으면 써놓는 거지. 이런 공식된 이렇게. 해설을 보고 한 거. 이거는 써놔야지. 이거를 내가 이렇게 봤더니 이렇게 느꼈다. 이렇게. 모르는 거. 이건 다 써놔야지. 그랬더니 다 써놓으니까 여기서부터까지 다 써. 야 모르는 부분만 써놓으면 돼. 그 문제에서. 애들 쓰라고 그랬더니 전부 다 시그니트 다 쓰고 이것도 이렇게 그대로 써서 뭔 일인지 모르게 이렇게 끊어서 써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정말 좋은 거는 뭐라고? 이 수학의 한 개념하고 한 줄 비고 한 개념하고 한 줄 비고 한 개념하고 한 줄 빈 다음에 여기에 대해 이 개념에 대한 의미 같은 거 써놓고 그러면 오답 정리하고서 이 흐름으로 딱 잡히잖아. 네. 됐어? 그래서 지금 뭐 해준 거야? 어떻게? 수학을 대량으로 빠르게 한 달 정도를 정리하는 거야. 그러면 저기 독학재수 한 애들한테 수학 쉬운 순서대로 너 풀었던 책 좀 주라고. 그러면 이렇게 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거 다 정리하고 정리하면 수준이 뭐라고? 점점 올라갈 거 아니야? 네. 그래가지고 내가 만약에 한 달 동안에 한 5건을 정리했다고 쳐봐. 그 위부터 쏙 나갈 수 있어. 덜 답답하게. 네. 단 이렇게 할 수 있는 애는 뭐라고? 3등급 이상. 왜? 1, 2등급은 다 몰라. 다. H가 뭐예요? P가 뭐예요? 파이가 뭐예요? 그런데 무게중심이 뭐예요? 좌표는 어떻게 그려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GX, H인데 왜 00을 집어넣어요? 뭐 이렇게 하면 끝도 없다고. 그렇죠.
그러면 여기다가 너도 이걸 모르겠으면 이거에서 이거 사이에서 생각해 본 다음에 여기다가 글도 써보고 빼가지고 여기다 추가로 네가 닉을 써놓고 추가로 닉을 써놓고 추가로 닉을 써놓고 하면 이거 퍼펙트에 설치되지. 네. 그러면 이거 복사해놨다가 나중에 과외할 때도 주면 돼. 수학과에. 손대는 거 수학과에 밖에 없어. 그렇죠. 그럼 주면 돼. 그래서 쌤이 옛날에 이거 몰라갖고 풀었던 거 주고. 저기다 복사 떠서 보관해, 이거. 네. 그러면 나중에 상해가 보겠지. 응? 쓰고 정리하고. 이해됐어요? 네. 자, 그러면 한 달 동안 뭐 하시라고? 애들 푼 거 가져다가 수학 독서. 네 수학 독 수학 독서, 수학 정리. 자, 그런데 수학 독서를 하기 전에 수학 공식을 네가 딱 내 카페에서 등급이 높잖아. 네. 네가 제일 좋은 이 공식을 찾아. 네. 그러면 이 공식을 네가 편집을 해. 이만큼 남겨놓고 공간을 비워놔. 네. 그럼 이게 미분에 대한 아까 미분에 대한 공식이야. 그럼 그 밑에다 쓰면 되네. 1, 2, 3, 4 관련된 거. 그래서 좋겠네. 자, 무슨 얘기냐면 네. 수학 공식이 다 있는데 요거를 그냥 두고 이걸 밑으로 내려. 그럼 여기 네. 빈 공간이 생기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밑에다가 네 이런 데서 찾은 거를 아. 책에다가 쭈르륵 쓴 다음에 나중에 필요한 걸 해갖고 여기 미분에 대한 관련된 보조 개념, 확률에 대한 보조 개념 쪼쪼쪼다. 그 다음에 이 접선과 관련돼서 풀었던 보조 개념으로 이런 거 쭈르륵 쓰면 이런 공식은 이렇게 응용돼서 잡다한 보조 공식으로 나오는구나 하면 점점 거기가 늘어나겠네. 네. 그러면 나중에 이게 책 출간하면 되겠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요거를 쓰다가 보면 이게 통달을 하겠네. 네. 그러면 공부 준비. 안 그래? 이게 실제적으로 3,000개가 되면 네. 그러면 재수 끝이야 거의. 1등급에서 시작해. 해보라고. 네. 아둥바둥 다 하나하나 한 땀 한 땀 다 의미를 가지고 뭐부터 돌려야 돼? 생각, 이해력, 그지? 푸는 거는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여태까지 몇 년 동안 풀었어. 그렇죠. 근데 안 나가졌어. 풀 때마다 열받고 열받는 것부터 다 정리를 해. 이게 3등급 이상의 뭐 하는 방법, 과외 받는 방법. 과외 선생님 컥컥컥컥 설명할 필요가 무지하게 많아. 막 오면 딱 이걸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렇게 수업 받아야 하는데 맨날 풀어주면서 전 알고 있어요. 잘 푸나 하고 구경하고. 과외 선생님이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알아? 저놈이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몰라. 말을 안 하니까. 그래서 아는지 알고 설명했더니 나중에 모르고. 모른다고 설명했더니 그건 알고요. 이거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모르는 게 뭐야? 그랬더니 아직 공부가 덜 돼갖고 모르겠어요. 공부해. 공부해서 뭐를 하라고? 모르는 거를 진하게 찾아. 모르는 걸 찾으면 그거를 암기하고 이해하고 암기하고 그런 다음에 출발하는 거야.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죽어라고 읽으면 하루에 500개도 나가요. 장난 아니요. 10,000개, 10,000개, 20,000개, 30,000개 정도만 풀면 되거든? 네. 그러면 별거 아닙니다. 자, 애써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이팅.